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학 복습 테스트 이번 시간에도요, 소비자 선택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볼록하다라는 것은 이게 볼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바구니에다가 사과를 만약에 10개를 담는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을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XJ 1개, YJ 9개일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골고루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XJ 9개, YJ 1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여기가 XJ 사과의 개수, 여기가 Y의 개수 1, 9, 5, 1, 5, 5, 9 이렇게 있으면 여기 A점에 있는 것은 사과가 하나, 배가 9개 이렇게 있고요. B점은 사과랑 배가 둘 다 5개 이렇게 있는 거고요. C점은 사과가 9개, YJ 배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효용함수 이렇게 표현을 할 때요. 대표적인 효용함수가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는 효용함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와 C는 효용이 어떻게 돼요? 9 이렇게 되겠죠. 자, 5와 5일 때는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25 이렇게 돼서 효용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A점일 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과 9일 때 효용의 크기는 곱하기니까 1 곱하기 9는 9 이렇게 돼 있고요. B점인 것처럼 5개, 5개일 때 효용은 5 곱하기 5니까 25 이렇게 될 것이고요. C점과 같이 9와 1인 경우에 효용은요. 9 곱하기 1 하면 9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성을 추구하는 골고루 소비할 때 훨씬 더 효용이 높아진다.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용의 미덕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볼게요. 자, 2번 합리적 선호 체계를 가진 소비자들의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합리적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똑같은 만족을 두는 주 재화의 조합들의 궤적이다. 완전 무한제가 아닌 경우는 우화양한다. 그쵸? 완전 무한제는 L자 형태잖아요.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맞죠? 완전 대체제인 경우에는 오목하다. 아니죠. 우화양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화양하는 직선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효용 수준이 더 높다. 네, 그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어떤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가 돼 있다.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표시할 수 있는 상품 조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게 수직이 되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거의 의미가 어떻게 돼? 내가 XJ 소비량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YJ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더라도요. 효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 위에는 다 효용 극대화가 똑같은 거야. A점, B점, C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YJ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이다. 이 얘기는 YJ가 효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재화 중에서 이렇게 효용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 중립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네, 뭐 헌옷 같은 것은 쓰레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입지 않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입지 않은 경우는 그거는 있나마나 의미가 없는, 효용을 증가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않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들이죠. 다음 볼게요. 4번 다음 그래프의 무차별 곡선이 2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상태일 때, 여기가 이제 효용 극대화. 이게 등고선 모양 보이시죠? 이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효용 극대화점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효용이 증가한다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점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G점 상황에서는 두 재화가 모두 쓰레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4사분면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1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은 G점에서는 두 재화가 다 쓰레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량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X제 한계 효용은 마이너스. G점에서는 X제를 줄여야지 효용이 증가하니까 한계 효용이 0보다 작고 Y제에 대한 한계 효용도 0보다 작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의 효용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X가 3이고 Y가 2일 때 한계 대체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계 대체율을 구하는 식 다시 한번 볼게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서 MRS는 XY 소문자로 쓸게요. 자, 그러면 분자는 X로 미분을 하는 것이고 분모는 Y로 미분을 하는 것이죠. 자, X로 미분하게 되면 이게 2가 내려가고 하나가 빠지니까 2XY 이렇게 되고요. Y로 미분하게 되면 X의 제곱, 아이고 대문자 소문자 막 섞었네.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죠. 자, 이렇게 되면 2Y 소문자로 쓸게요. 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X가 지금 3이라고 그랬지? X가 3이고 Y가 얼마야?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분의 4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3분의 4가 된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소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합리적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MRS가 더 크잖아. X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더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예, 이게 볼록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 뜻인데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되어 있으면 자,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X제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때 포기하려는 Y제가 점차 이렇게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X를 증가시킬 때 Y를 나는 이렇게 많이 포기할 생각이 있다가 점차 포기하려는 게 작아진다는 것은 이제 X제가 많아지니까 X제의 소중함은 작아지고 Y제가 소중해지니까 내가 대체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차차 대체가 뭐 어려워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취지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한번 봅시다. L자 형태의 무차별 곡선의 예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게 완전 보완제잖아. 그래서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양의 소득을 가진 어떤 소비자 같은 경우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완전 대체제 관계라는 거 알고 계시죠? MRS가 일정합니다. MRS XY 하면은 이게 1로 일정하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무차별 곡선 직선이 되겠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지. 그래서 MRS가 일정하게 되는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제와의 가격이 같다면 효용 극대화하는 조합은 무수히 많아진다. 그렇죠. 만약에 PY분의 PX가 만약에 1이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두 개가 딱 겹치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게 X의 가격과 Y의 가격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뭐 4번 맞고요. 다음 5번. 두 재화의 가격이 다르면, 그쵸? 어느 한 재화만 소비한다? 구석해가 발생하게 된다. 코너 솔루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자, 사과와 배 사이에 어떤 소비자의 선호체계는 단조적이며 강볼록하다. 이 소비자는 사과 3개, 배 5개. 이 두 개 합쳐서 8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과 5개, 배 3개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강볼록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8개를 갖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골고루 4개 갖고 있는 게 가장 효용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4개 이렇게 찍혀 있는 점이고
뭐 3개, 5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개, 5개면은 3개, 5개, 뭐 이렇게 해야겠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합시다. 설명을 위해서, 네, 요거 없애고, 설명을 위해서 살짝 볼게요. 3개, 5개, 여기. 아니면 5개, 3개,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더 추가적으로 그리면,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골고루 소비하는 녹색깔이 가장 효용이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소비자는 4개, 4개를 소비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문제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랑 동일한 얘기이긴 한데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이라 볼 수 있는데 약간 쉬어가면서 복습을 다시 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니까 잘 체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이론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